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수명입니다. 어제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 데려다 놓고 저는 오늘 또 가서 월곡동 봉사하고 또 일 보고 이제 막 왔었는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간증하시고 들으시고 이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오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더 아름답고 더 정말 잘 갖고 와서 정말 좋은 우리의 하나의 그런 생명의 모임으로서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신앙의 길이나 아침 고요가 가는 길이나 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황사가 껴서 불빛이 좀 비쳐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길도 있고 환하게 보이는 길도 있습니다. 저희 아침 고요 우리 그 둥지복지회가 우리 한 회장님과 우리 사모님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정말 감사하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발전적이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단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10살, 12살이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빵점 인생, 100점 인생. 우리 홍초이가 7살인데 자기가 정말 원해서 어떻게 엄마 아빠를 굴러 삶아가지고 8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자기는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날마다 해가지고 이번 7살에 학교를 넣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한 30몇 명 중에서 초이만 7살이고 다 8살이에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을 딱 받아서 왔는데 빵점을 맞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빵점 인생, 100점 인생이라는 글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홍초이가 대단히 탁월한 아이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노는 거 보면 한 장 넘겨보실래요? 뭐 이렇게 구름 사다리 같은 경우는 정말 묘기를 부릴 정도로 왔다 갔다 우아래로 하면서 8살 아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묘기를 부려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여기가 한 3m 되거든요. 여기서 뛰어요. 그러니까 홍초원이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을 벌써 이렇게 운동장에서는 9살 넘는 아이를 하는데 어쨌든 하여간 홍초이가 그렇게 빵점을 가져왔어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자, 보세요. 빵점. 그런데 빵점을 왜 받았냐면은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시험이니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10개 단어를 보여주고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써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딱 보여준 거 보고 쓰고 선생님이 부를 때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번을 1번을 부를 때 자기는 다 1번부터 부를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빵점을 맞았어요. 어쨌든 자 다시 근데 제가 요 신문은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번 주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쌍둥이 자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쌍둥이 중에서 하나는 입양이 되고 하나는 입양이 안 된 아이를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쌍둥이 아이들은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IQ에.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입양된 아이가 4.4가 IQ가 높아요. 대단한 연구 결과입니다. 4.3은 높은 결과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면은 홍콩이 1위고 한국이 2위고 북한이 3위예요. 근데 홍콩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도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위리가 대한민국인데 그중에서 IQ가 4.4 높은 아이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모인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 IQ가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정말 IQ가 높은 아이들이 교수도 되고 과학자도 되지만은 이렇게 많은 범죄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빵점짜리 인생을 만들 것인지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 것인지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런 충분한 자질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여기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요. 전부 IQ가 120, 30은 된 아이들 같아요. 실제로. 그 좋은 아이들 가지고 정말 좋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인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제가 이제 부회장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면서 전체 기획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을 연구하면서 이번에 이제 도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사춘기 자체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12살 나이에. 그런데 예수님도 12살 나이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했듯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둥지 복지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우리 둥지 복지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들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일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가 지금 200명 아이를 입양해서 우리 복지회가 아이들 케어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입양되지 않고 국가에서 한 1년 동안 케어하는데 2천만 원이 듭니다. 한 아이를.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모든 비용들을. 그러면은 저희는 200명이니까 1년에 40억이라는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우리가 입양하지 않았으면 40억을 국가에서 바로 내서 키워야 돼요. 사실은. 우리 집만 하더라도 5명이기 때문에 1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1억 세금 내는 사람이 별로 많은지 알았어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한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나 세상 보기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입양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본인들이 입양된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우리 스스로 이제 이런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그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한 교수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영리 법인화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한 회장님께서 이렇게 1년에 많은 금액을 희생하시면서도 세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세금 다 내고 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기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모임은 우리 개인적인 모임까지 돼가지고 누가 기탁금을 내기가 어려워요. 어떤 단체에서든지. 그러나 저희들이 재단이 되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게 봉사를 오고 싶어도 학점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봉사 확인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인화 되면은 공식인 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회비도 우리도 좀 충분히 내고 외부에 기탁금도 하고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는 많은 그 기부금도 내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비율을 좀 줄여서 우리 회장님 부담도 덜어드리면서 우리가 자생력 있는 어떤 모임으로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95%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 회장님과 사모님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우리도 헌신하고 외부의 기탁금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계획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도 입양할 때 200만 원의 그 입양 위탁금을 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 회장님, 한창희 회장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많다 해서 우리에게 도우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 등록금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보통 한 사람 앞에 4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5명인데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부유한 건 아니잖아요. 과연 이제는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우리는 다니고 있지만은 아무 돈이 들지 않아요. 대학 등록금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저는 첫째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우리 입양 아이들은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그런 그 생활보호 대상자 아이들은 거의 300만 원 한 학기에
1년에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요. 국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냥 주어요. 국가에서. 등록금의 70%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4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우리가 부담하면서 10분의 1도 되는 정도 충분할 텐데 그것도 우리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조용히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돈 자체를 내는 것에 5분의 1이나 10분의 1이라도 이렇게 부담해달라고 해서 입양된 자녀들은 100% 무료로 국비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걸 통해서 그걸 한다고 한다면은 200만 원의 그런 입양 부담금도 없어졌잖아요. 국비로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학 등록금도 우리 입양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반값 등록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금을 확보하고 많이 준비를 해놓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잘 교육받은 2세들이 우리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육대학에 3억을 기탁해 놓으셨어요. 저희들이 삼육대학을 들어오게 되면은 등록금 전액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 10명 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때문에 뭐 1년분 등록금을 드린다든가 그렇게 이제 규정을 정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면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지금 맞춤교 시작된 아이가 앞으로 6년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12살 나이는 공부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동시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 학교 공부에 무관심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학교와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은 오락실과 경찰서를 가까이 하게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아이들 교육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케어를 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떠안아야 돼요. 제가 우리 한현희 회장님 말 간증할 때 아이 때문에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모든 모임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교육시켜서 빵점짜리 인생이 아니라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 암기, 인성교육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안되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넘겨줘 주세요. 일단은 요 프로그램들은 미국에서 크리스찬 가정에 사고 있는 세계 최고의 홈스쿨링 교재에 근거한 겁니다. 자체가 한국에 약간 우리가 바꿨겠지만, 그래서 5가지: 성경교육, 한문교육, 고전교육, 자연교육, 예술체육교육입니다. 이게 모든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성경교육은 신앙교육의 핵심이고, 한문교육은 국어교육의 필수고, 고전교육은 인성교육의 핵심이고, 자연교육은 과학교육의 핵심이고, 예술체육은 정서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5가지가 되면은 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5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걸 준비해서 여기에서 와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통과하면은 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적당한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캠프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다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함께 이제 공동체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나 아이에 관해 소통을 해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2번째, 3번째는 그냥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하고 6학년 사이에 가장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4년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3학년 3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제는 입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정말 훌륭한 전인 교육을 받은 361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년도의 계획은 디테일하게 세우지 않고 1차년도에만 세웠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첫 번째, 성경 암기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성경절을 가장 중요한 것은 장으로 외우는 게 성경이 가장 좋습니다.
절은 연결이 안 될 뿐더러 53개업들 많이 외웠지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성경 암기는 장으로 암기하는 것을 다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7편의 시편인데 시편 1편, 23편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많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뭐 128기억절인데 1년 동안에 외운다면은 뭐 한 달에 몇 기절씩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7개 128 정도를 외운다고 한다면은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1차년도는 128개, 2차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총 500개 기억절을 암기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자라면 꼭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환교수 1년 미국을 가면서 그 상태에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바이올린을 좋아해요. 근데 바이올린이 얼마짜리냐면은 10만 원짜리 연습용 바이올린이었어요. 그걸 그렇게 그냥 아깝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이 성경절을 300절만 외운다면은 내가 바이올린 100만 원 넘는 것을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갑자기 눈이 떠들면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 그래서 성경절을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00절을 암기하더만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초원이에게 암기를 시키는 겁니다. 초원이도 300절 암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 초원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입양해가지고도 갈등이 많았었는데 뭐 3사람 입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더만 이제 500절을 암기려면 더 좋은 걸 사주겠다 했더니 500절 암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와서는 5명을 입양하게 됐습니다. 성경절이 암기의 질에 따라서 입양의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1명 가지고도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많았는데 500절 암기하더만 5명.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7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 프로그램. 사운드 오브 뮤직 하기가 7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7명, 10명까지도 가능한데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의정부에서 이렇게 화전했던 그 아이를 저희가 입양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고 지금도 제안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10명까지는 충분히 입양할 수 있는 나이 그런 마음 자체의 넓이가 이 성경절 때문에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고민 많으면은 성경을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뭐 3명, 4명 문제가 없습니다. 5명을 입양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이 성경절, 사람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0절을 외운다 한다면 지금 이 분위기가 아닐 겁니다. 뜨거운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한문을 알아야 돼요. 한자를. 그래서 우리 초록이가 1학년 들어가는데 벌써 이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7, 8급을. 지금 1학년 때 150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300자에서 뭐 한 4년 동안 천자 외우는 것은 뭐 천자문 아이들 금방 외우거든요. 그 정도만 외워도 정확하게 외워놓으면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 독서. 고전 독서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말에 선물을 드릴 때 이런 것들을 드리자고 제가 국장님이 제안을 드려서 한 달에 한 권이나 2권 정도 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독서노트를 써가지고 여기 와서 함께 그 부분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뭐 노인과 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연교육. 내가 좋아하는 이게 전부 세밀하로 그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캠프할 때 이런 걸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연의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달에 뭐 1년에 한 2-3권 정도 해서 나무에 대해서 한 40개 정도를 충분히 외우고 그 이름도 알고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상 교수님 맞춤고의 수목원에 나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연계가 나무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만 한다고 한다면 자연교육도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술 체육교육입니다. 바이올린, 그 다음에 미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체육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뭐든지 본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게 전인 교육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여름 캠프를 하는 것 자체는 요 여름 캠프는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외운다든가 한문을 한다든가 독서하는 걸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근데 집에서 못 하는 것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지원하면서 뭐 재원도 지원하고 악기도 지원하면서
캠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캠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하면은 그 캠프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이들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못 하는 것은 캠프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1년 동안 그걸 연습해가지고 여기 와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잘 통과하면은 우리 또 회장님이나 뭐 준비해가지고 일정한 장학금을 적립해주고, 그러면 5년 동안 하게 되면은 뭐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고, 그러면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도 되고 대학 교육에 정말 제가 이제 삼육대학에 이제 늘 면접을 보지 않아요. 인성교육을 받은 아이들, 고전을 읽은 애들하고 다 달라요. 저는 딱 읽어보고 책을 어떤 책을 읽었냐고 물어보고 점수를 줘요, 저는. 뭐 좋은 책들 한 권도 안 읽은 친구들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는 대학의 면접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 여름 캠프에서는 음악 캠프와 미술 캠프를 합니다. 미술 캠프는 천정 선생이라고 김용선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그분하고 성회해가지고 이번에 세미로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거기 음악을 하고요, 밥 먹고 미술 캠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오후에도 음악을 좀 한 다음에 후반부에는 미술 캠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밤에는 이제 이렇게 좋은 또 이제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우리 집에서 하지만은 그래서 저희 집에 맥시멈이 40명밖에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40명만 이번에 받을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 겨울 캠프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성화라든가 넘겨보세요. 이런 상상 조형놀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물화 그리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세밀하로 자연을 태수해서 손으로 그린 것들입니다. 현미경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진정한 상륙교육이에요. 오늘날 삼육대학이나 삼육중고등학교가 이런 교육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는 전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지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보독 사장님이라고 시조 사장님 옛날에 했던 아시죠? 그분이 제가 미국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 목사, 삼층 면류관 쓴 사람들이 잘해야 돼. 그래서 삼층 면류관은 너무 교양이나 쓰고 계시지 누가 삼층 면류관을 썼다 했더니 삼육대학에 교수고 박사고 목사고 그런 사람이 삼층 면류관을 쓴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 잘못하면 우리 교단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어쨌든 교수고 목사고 박사니까 거기다 저는 이제 시조 설계를 제가 했어요. 뭐 한 10년 전에 삼육두유, 서울중앙교회, 삼육대학, 시조사 다 제가 설계한 겁니다. 제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저는 건축사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재수할 때부터 이런 철학, 역사, 문학, 성경에 관한 책들을 아주 깊이 있게 읽었어요. 그때는 천주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부분들의 전문가가 되니까 시험이 어렵지 않아요. 뭐 대학원 시험이든 건축사 시험이든 박사학위 시험이든 뭐 그냥 쉬워요. 다 하는 거예요. 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놓고 보면은 모든 시험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런 유치원 것도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재수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홍초이가 빵점을 맞은 다음 일주일 후에 몇 점을 맞았을까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자, 100점을 딱 맞아왔어요. 우리 가족 얼마나 잘 씁니까? 초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재능이 탁월한 아이인데도 교육을 잘못 받으면 빵점이에요. 정말 그 좋은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면 100점 이상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게 100점이 아니라 정말 신앙도 100점, 지식도 100점, 인성도 100점인 그런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여러분들 의견들 잘 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한번 넘겨보시면은 이런 그 신발 하나 가지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도록.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내일 자세히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 주시면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